20년 3월 22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의 끝은 미국 전문가들의 결말 시나리오 넷. 일요 실문에 게재된 뉴스를 공유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에서 최근 미국 건강정상회의를 주재한 세계보건 싱크탱크 엑세스헬스 인터내셔널의 윌리엄 하세틴 회장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가설을 내놓았다. 자, 첫째, 날씨와 함께 진정된다. 자, 이전에 트럼프가 이제 날씨 좀 더워지면 사라질 거다라고 해서 좀 문매를 맞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그래요. 자, 둘째, 모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더 이상 퍼질 곳이 없어진다. 물론 그건 꽤 끔찍한 결말이긴 하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셋째, 1년 정도 걸리는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면 해결된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겠죠. 자, 넷째, 어쩌면 몇 주 내지 몇 달 안에 몇 가지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개발될지도 모른다. 이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결말이다. 라고 일단은 마지막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시나리오 외에 또한 변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진짜 현실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겠죠. 자, 물론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4번째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좀 이런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시가 급한 백신 개발 치료제 도입, 정부 빠른 결정 내려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1월 말에 시작이 발생이 되었고, 지금 이제 3월 22일이에요. 거의 딱 이제 3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자, 빨리 이제 결국은 지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 실물 경제도 무너지고 그리고 금융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이 상태인데, 자, 이거를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는 예방약, 즉 백신이나 혹은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예방약, 백신이 제일 중요할 테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약, 신약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관련주들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데 이 신약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제약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현재까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나 공식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 약물 중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왜냐면은 기존의 약물이라는 거는 이미 임상이 끝난 것들을 보통 대상으로 하긴 하고요. 그렇게 돼야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임상 프로세스라던가 이게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혹은 이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거치진 않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약물 중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IFPMA에 따르면 세계에서 30여 종의 항바이러스제를 골라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 시험 중이다.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에이즈 치료제 렘데시비르와 칼레트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아비간 등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존의 치료제들 혹은 기존의 임상을 진행했던 약물들을 가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자,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인 길리어드에서 개발 중인 약물로 에볼라 치료제로 만들어졌다. 자, 에볼라 치료제였던 건데 사실 이 길리어드사에서 임상을 중단한 약품이에요.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 정부 요청에 따라 길리어드사에 대량의 제품을 공급해 코로나19 치료에 쓰이고 있다. 중국 연구진들이 발표에 따르면 중증 환자에게서 렘데시비르가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 환자에게서. 자, 칼레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이즈 치료제죠. 미국의 글로벌 제약회사 에브비에서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인데 코로나19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항바이러스제인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가 같이 들어있어 약 하나를 복용하면 두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셈이다. 자, 에이즈 치료제도 또 쓰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이 칼레트라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약하고 있다. 경증 환자에게서는 대증치료를 시행하고 중등도 이상 환자 역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말라리아 약제인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등을 처방한다. 자, 일본도 있네요. 일본 제약사 도야마 케미칼의 항바이러스제 아비간도 코로나19의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분은 파비피라비르로 일본에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중국에서 아비간을 이용한 치료를 시도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아비간을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기존의 약물들을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약물들이 지금 렘데시비르, 그리고 칼레트라, 자, 그리고 클로로킨이 있고요. 그리고 아비간, 이 네 개로 좀 축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고, 우리나라들이 이런 물질들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사들 혹은 뭐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물질들에 대한 뭐 결과라던가 기사가 나올 때마다 테마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뭐 신풍제약, 부강약품, 엑세스바이오, 진원생명과학, 한올바이오 파마, 에이프로젠제약, 일성신약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수 지금 그 테마를 이루고 있고요. 칼레트라 같은 경우도 화일약품, 에이프로젠 HNG, 신풍제약 종목들이 또 한 테마를 이루고 있고,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BC월드 제약, 아비간 같은 경우는 한국 유니온 제약, 원품물산, DR젠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테마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주식은 항상 우리가 이 재료 노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마스크가 제일 먼저 이 코로나 이슈로 부각이 됐던 섹터죠. 그리고 그 테마가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마스크 테마 같은 경우 대표적인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50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50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팩트 뉴스가 나오면서 무너져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지만, 모든 차트들 그림이 이런 모습이에요.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제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스크 관련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다른 것들 한번 봐볼까요? 이런 뭐 알코올 관련주들도 좀 보면은 다 제자리로 지금 가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뭐 포장지는 뭐 더 빠졌네요. 창의 에탄올, 세정제 관련해서 가장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아이스크림 에듀, 원격 교육 관련 종목들, 디지털 대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보시면은 뭐 급등은 했지만 뭐 대다수는 다 제자리로 가거나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다 제자리예요. 자, 이렇게 모든 테마의 종목들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지수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는 테마가 만들어져요. 물론 지수가 빠진다고 모든 종목, 100개의 종목이 있다면 100개의 종목이 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4, 5개는 그래도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반대 시장에 역행하는 테마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에서 지금 제가 봐야지 된다고 하는 거는 이 시장을 좀 끝낼 수 있는 그런 테마로는 이 치료제나 혹은 이제 백신이 아직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지만 백신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치료제 쪽에서는 그런 역행하는 테마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다음 테마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뽑아 놓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이 렘데시비르라는 이 치료제 물질인데, 지금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 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 1000명에 대해서 지금 임상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가 5월 달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 묶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목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최근 뉴스에는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가 이 임상에서, 근데 항상 이 임상은 성공하지 않아요. 임상은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임상을 보통 1상, 2상, 3상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서도 물론 지금은 이제 비상 시국이어서 이 임상 시간을 굉장히 줄여놨죠. FDA에서도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줄여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임상에서도 성공 확률이 사실상 1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만 좀 보지 마시고, 일단은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렘데시비르 최근 뉴스를 보시면은 약간 부작용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작용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라는 뉴스들도 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좀 이 렘데시비르 다음으로 좀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보고 있는 게 아비간을 좀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아비간 종목, 물론 일본에서 개발한 약품인데, 이 아비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진행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라리아 치료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물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들 보시면은 지금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선에 있는 건데, 시간이 가면서 이 관련된 물질들을 가지고 어떤 임상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지 타임라인이 있는데, 렘데시비르가 이제 4월 10일 경에 지금 발표 임상이 있고, 보시면은 이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렘데시비르를 가지고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이 캐피털 메디컬 유니버시티에서 3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달 초 4월 3일에서 10일경에 이 3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묶어서 관련주들 좀 알고 계시고 좀 준비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물론 당연히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부작용 수치가 높다라거나 안정성에서 뭔가 이견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이 렘데시비르라는 거 관련주와 렘데시비르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 아비간이 또 반대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아비간이 더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비간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말경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은 자, 이렇게 5개겠죠. 자,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하락, 상승.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그죠?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마지막 금요일 날만 우리가 그 패턴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패턴으로 임신형 패턴, 상승 반전형 패턴이긴 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월요일 날 진행이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연속 두 개의 장대 음봉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밑꼬리를 달고 있지만 장대 음봉이 지금 시장 연속 2주째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보통 이런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 연속성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하나가 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음봉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이 장대 음봉, 그 다음에 음봉이 얼마나 게 만들어지는지 혹은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번 주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중요한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히라미 패턴이라고 하죠. 갑자기 아까 기억이 안 났는데 히라미 패턴이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코스닥도 히라미 패턴이 지금 발생을 한 상태예요. 물론 이제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은 하락률도 코스닥이 컸지만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빠르게 반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굉장히 시장의 영향력이 크죠. 네, 그 부분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 되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45,400원이에요. 근데 45,000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45,000원이라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요 45,000원을 이번 주에 지지를 해준다라면은 상승 반전이 가능할 수 있어요. 4월부터. 그 부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000원 선.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지난주에 보시면 우리 시장 굉장히 좀 변곡이 굉장히 좀 크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선물 기준으로, 선물 차트로 보는 게 낫겠네요. 선물 기준으로 거의 25포인트가 빠졌어요. 25포인트. 거의 역사상으로 제가 투자한 경험상 거의 처음으로 본 거였고,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20포인트가 오르는, 이것도 거의 역대급인 상승장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이 우리나라 금요일 같은 경우 야간 선물까지 하면 야간 선물이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나스닥이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보시면은 이제까지 빠졌던 음봉들 중에서 가장 큰 음봉을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만들었어요. 미국 시장 전부 다. 물론 다우도 마찬가지겠죠. 다우도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나스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나스닥이 굉장히 지금 큰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놓은 금요일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내일 시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장 초반. 그리고 장전 선물 시장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장이 정규장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미국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죽일 만큼 죽여놓은 거죠. 그래야 이제까지 포지션을 유지했던 세력들이 가장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 좀 발생을 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월요일 날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이 진행을 했겠죠. 야간 선물에서는 약 5포인트 가량 선물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좀 연관성이 없을 수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내일 미국 이제 나스닥 선물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는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7시에 시작을 해요. 나스닥 선물 시장이.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제 빠져 있느냐, 혹은 이제 반전을 해서 빨갛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 시장 장 초반을 결정을 지을 겁니다.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금요일 밤에, 또 금요일 토요일 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이 계신데 연관성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아침 7시에 시작하는 나스닥 선물 시장이다 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옵션 시세표인데요. 금요일 날 옵션 시세표를 좀 보면은 시장을, 옵션 시세표를 가지고 읽는 방법을 좀 보시면, 지금 보통 우리가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콜이 올라가고 풋이 내려가고, 반대로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풋이 내려가고, 풋이 올라가고 콜이 내려간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물론 이제 행사가에 따라서 그 폭들은 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게 있고요. 자, 이 행사가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콜 기준으로 외가 그리고 내가가 있습니다. 근데 외가, 내가, 네,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 시장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역대급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야간 선물까지가 있으니까 215.55죠. 주간 선물이죠. 그래서 215.55까지 상한가로 끌어올려 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쭉 올라가다 외가로 갈수록 사실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붙어요. 굉장히 높게 붙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했음에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콜이 마이너스가 돼요. 즉, 이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247.55까지는 우리 시장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월 옵션 만기까지.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추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했을 때에는 1800이라는 지수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옵션 투자자들, 옵션의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4월 둘째 주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까지는 시장이 1800은 가긴 힘들 거야 라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옵션 시세표로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시장의 바운더리를 좀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또 투자자별 포지션에 약간 스위칭이 되는 모습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죠. 계속해서 매도를 했고, 일단 지수를 볼까요? 지수를 보시면은 쭉 떨어지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약 4분의 1, 25% 정도는 되반등을 준 것 같은데, 이때에 외국인은 보시면은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금투는 고만고만했고, 투신도 고만고만했고, 연기금이 방어를 조금씩 했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코스닥도 보시면 지수는 빠지다가 금요일날 되반등을 했고, 이때 외국인이 조금 들어갔고요. 금투도 샀고, 외국인이 여기 있군요. 외국인이 노란색이네요. 외국인이 샀고, 외국인은 하락하면서 계속 샀어요. 약간 특이한 부분이다 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파생시장의 선물 스위칭인데, 자, 외국인이 지난주에 줄줄이 계속 선물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조가량을 선물을 사들였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장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금요일날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 타이밍에 전 매도를 한 거죠. 기존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거를 매도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보시면은 이게 선물인데, 선물 차트인데, 보시면은 선물 호가창인데, 보시면은 미결제가 금요일 거예요. 금요일날 793계약밖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또이또이라는 얘기죠. 그 말인즉슨 기존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은 전매도, 매도를 한 거고요. 그거를 받아간 쪽이 이제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선물 파생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반반입니다. 무조건. 누군가가 사면 누군가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반반이고요. 그러면 무조건 한쪽은 손해를 보고 한쪽은 그럼 그만큼의 수익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주식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은 제로섬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전매도를 해서 청산을 했어요. 일부 보시면은 수량으로 좀 볼게요. 약 10,000계약이 지금 금요일날 빠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금투도 지수가 상승한 거를 활용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투신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투신이 몇 계약이죠? 보시면 네, 24,099계약을 금요일에 사들였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스위칭이 굉장히 크게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지금 2만 계약이라는 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더라도 네, 1조 2천억치를 지금 투신이 선물을 받았어요. 매수 포지션을 받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투신의 수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대형주, 삼성이라던가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이런 종목, 네이버 이런 종목에서 투신이 어떻게 현물을 이제 같이 합성을 해 나가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신 부분 이번 주에는 투신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보라라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뭐 외부에도 잘 못 나가시고 굉장히 갑갑하실 텐데, 그리고 시장도 보시면은 뭐 계속 이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이 나왔다고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단기 바닥, 여기가 이제 진바닥이 나왔다고 했는데 진짜 진바닥일지 이걸 더 뚫고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서는 좀 있지 않을까, 혹은 여기서 이제 되반등이 좀 나오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측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지 되는 거지, 이걸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맞추면 뭐 진짜 주신이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갈래로 갈 때에 어떻게 나는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채팅방에서는 종목을 가지고서 이 단기적으로 대응할 종목,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중에 진짜 이 코로나19 이슈가 없어졌을 때까지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나눠서 포트를 좀 정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좀 내일 아침 7시를 좀 집중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이번 주에는 투신을 집중해라. 수급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좀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